불과 한 한 달 전 아닌가요? 뭐 20%대 갑자기 왜 이럽니까? 29%, 28%까지 갔죠. 네. 그런데 이제 저는 김기종 리포트 효과라고 봅니다. 김기종 효과다. 예. 김기종 효과 말고는 없습니까? 일단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아주 성공적으로 7박 9일 동안 다녀왔죠. 여러 가지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. 원자로도 수출했고요. 예. 수십 년 전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중동에 진출했던 것은 바로 건설 일용 노동자의 그 땀밖에 없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어떤 기술을 수출하고 또 원자로까지 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의 순방을 보면 이 취임 첫 해에는 순방을 다녀오면 확연하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2년 차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순방보다는 리포트 효과가 훨씬 큰 것 아니냐. 그리고 예.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이 기존의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 확연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10%포인트 더 가까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찬성한다, 동의한다. 이렇게 하나 지지를 물어보겠습니다.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포트 효과라면은 문재인 후보는 떨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도 계속 좋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이제 그 여야 대표 중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 대선 후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어떤 정치권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야권의 지지층은 문재인 대표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 목표가 정권 교체, 여기 대해서 굉장히 그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예. 문재인 대표로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특히 이 리포트 대사 피습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20%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 정당 지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,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군이 이렇게 뚜렷한 사람이 없는 것,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문재인 대표도 1위는 하지만 그다지 안심할 수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8, 29가 아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가. 그게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만 있지 더 이상 떨어진다는 건 더 이상 예. 뭐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. 그다음 그 이병기 비서실장, 그다음 이완구 총리가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람 만나고 예, 그렇죠. 기자회견하고 예. 이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. 그리고 정호원 총리도 물론 뭐 잘하셨지만은 이완구 총리는 계속 돌아다니십니다. 그런 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29% 이후에 지금 큰 실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. 지금 대체로. 예. 그게 이제 그 보수층이 리포트 아까 말씀하신 대사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해서 지금 올라간 거죠. 자, 그럼 다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보궐선거. 그렇죠. 보궐선거 판이 예, 커졌습니다. 아니, 근데 아니, 지금 근데 한 분이 늘었죠. 예. 무죄. 예. 제가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아까 콘크리트 지지표가 28% 정도라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낮게 봅니다. 20% 정도로 보고 한데 집권 3년 차에 이 역대 문민정부로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에요. 아직까지. 지금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가 30%대 후반, 오늘 이제 45%가 넘는 그 지지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을 가져야 될 정권이 50% 미만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.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.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문재인 그 야당 대표가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까 조 차장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한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짚어보자면 지금 10주차 1위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이 없는 대안정당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. 대안이 없는 대안정당. 그에 관련해서 이러니까 예. 이 상태가 조금만 가면요. 이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실망감이 느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잘할 때다. 자, 문재인 대표 잘할지 못할지 심판대, 아니 평가대 지금 보선 아닙니까? 네. 판이 커졌습니다. 네. 원래 당초에는 세 곳이었는데요. 오늘 인천, 서구, 강화, 을이 추가되면서 전국 4곳에서 실시가 됩니다. 네. 예. 그리고 또 이 인천, 강화, 서을 같은 경우에 서, 강화, 을도 수도권이기 때문에요.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한 곳, 그리고 경기 한 곳,
인천 한 곳, 그리고 호남 한 곳입니다.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더해졌고요.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, 이 2012년 여야 대표였던 두 사람이 이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맞부닥치게 된다. 이 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. 그 지금 아까 수도권 한 곳, 그다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여야의 관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.